안녕하세요. 영화학교입니다. 오늘은 샷의 크기에 따른 의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은 촬영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한 번의 지속적인 카메라 작동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샷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샷의 크기에 의한 분류, 즉 찍히는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 샷들이 가지는 정보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의 종류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샷들은 언제 처음 나누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최초의 영화들은 모두 50초 정도 촬영된 원샷 영화들이었습니다. 촬영 기법의 개념도 편집 기술의 개념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영화 역사 초창기 대부분 영화들은 고정된 롱샷의 단조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영화를 촬영하는 장비의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카메라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영화들을 보면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영화를 만든 르미에르 형제의 초기 영화, 퇴근하는 노동자들,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 등을 보면 하나의 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영화에는 편집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의 필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했고 그것이 한 편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윈 에스포터가 클로즈업을 처음 영화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클로즈업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알버트 스미스였습니다. 클로즈업을 사용한 조지 알버트 스미스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3년 후에 에드윈 에스포터의 영화 대열차 강도가 만들어집니다. 에드윈 에스포터의 대열차 강도는 강도 일행이 열차를 훔치는 내용을 다룬 12분짜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쓰인 교차 편집과 마지막 장면이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초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연출가와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에는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에드윈 에스포터는 영화라는 매체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고 연극과 차별화되는 영화만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화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샷 사이즈와 앵글, 촬영 속도와 움직임에 따라 영화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기록하는 방법들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사물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사람의 눈, 입이나 코의 작은 움직임과 같은 사소한 부분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극단적으로 크게 촬영해 영상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샷입니다. 작은 피사체나 인물의 한 부분이 화면 가득히 보이는 샷으로 화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오직 하나의 시각적 디테일을 효과적으로 작게 분리시킬 수 있는 샷입니다. 초기의 서부극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피사체의 작은 디테일에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강력한 시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샷에서 놓쳤을 인물의 심리나 행동, 그리고 디테일을 부각시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프레임 내에 포함된 모든 것의 아주 작은 디테일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시각 요소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즈업은 공간에 대한 정보는 배제하고 인물의 표정이나 사물의 한 부분을 크게 잡아 인물의 얼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샷입니다. 물체나 얼굴 이외에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물이나 사물의 디테일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출자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고 관객의 감정 몰입과 동일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 클로즈업으로 촬영된 화면의 목적은 관객의 감정이입과 주의 집중입니다. 클로즈업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서 대상에 대한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인물의 경우 감정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객이 넓은 샷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의 행동과 감정 표현,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볼 수 있는 클로즈업 샷은 영화 역사 초기에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영화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로즈업은 초기 무성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과장된 연기에서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바뀌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로즈업은 이야기의 핵심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즈업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은 인물의 어깨 또는 가슴 위부터 머리 끝까지를 담은 샷입니다. 미디엄 샷보다 타이트하고 클로즈업보다는 살짝 더 넓은 샷으로 인물의 어깨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신체 언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은 클로즈업처럼 인물의 얼굴을 드러내는데 관객에게 인물의 동작과 감정 표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감정이입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은 인물의 얼굴과 어깨 너머의 배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물과 주변 배경에 무엇을 포함하게 하느냐에 따라 극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설명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나올 때 관객의 몰입을 천천히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샷들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디엄 샷은 인물의 머리에서 허리 위를 잡는 샷으로 인물의 상반신을 화면에 채우는 샷입니다. 누가 무엇을 과 같이 인물의 행위나 동작을 보여주는데 적합한 샷입니다.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과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인물의 행동의 비중을 많이 둔 샷이지만 미디엄 샷은 배경도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디엄 샷보다 배경이 많이 보이는 샷들에 비해서 배경보다는 피사체에 더 주의가 가는 샷입니다. 미디엄 샷에서 보여지는 비교적 넓은 시야는 인물과 주변의 관계,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쓰입니다. 미디엄 샷은 더 넓고 설명적인 샷들과 더 타이트한 샷들 사이에서 관객이 점진적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적인 샷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미디엄 샷은 많은 시각적 디테일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엄 샷보다 적은 정보를 갖는 타이트한 샷보다는 스크린에 보이는 지속시간이 더 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엄 롱샷은 화면에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인물들을 무릎 가까이에서 그 위로 보여주는 샷입니다. 이 샷은 원래 초기 미국 서부 영화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아메리칸 샷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엄 롱샷은 화면에 여러 인물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룹샷과 투샷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미디엄 롱샷의 크기는 신체 언어와 어느 정도의 얼굴 표정, 주변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기에 적합한 샷입니다. 이 샷은 화면 구성에 있어서 인물들의 위치에 따라 인물 간의 역학관계를 설정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미디엄 롱샷은 시각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넓게 담아내기 때문에 적게 포함하는 더 타이트한 샷들보다는 스크린에서 좀 더 길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롱샷은 등장인물이나 피사체가 카메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놓여있는 샷으로 화면에서 많은 부분의 배경과 함께 인물의 전신을 보여주는 샷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물보다는 배경을 중시하는 샷입니다. 풀샷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볼 수 있지만 롱샷에서는 인물의 얼굴에 나타나는 디테일한 감정은 보기 힘듭니다. 풀샷은 롱샷에 비해 배경보다는 피사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샷입니다. 인물의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풀샷은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담는 샷으로 한 장면에서 관객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롱샷은 샷 안에 있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하고 화면 구도에서 인물의 위치와 상대적 크기로 생기는 인물 간의 역학관계를 암시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롱샷은 언제, 어디서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롱샷은 인물과 인물의 관계 또는 장소와 인물의 관계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롱샷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이 될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인물의 얼굴에 나타나는 디테일한 감정은 보기 힘듭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프레임 안에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샷입니다. 익스트림 롱샷에서 피사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피사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에 대한 정보는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샷은 종종 화면 안에 인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장소 자체만 보여주는 설정샷이라고 부릅니다. 설정샷은 씬에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객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경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잡는 샷으로 상황, 장소, 인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정샷은 보통 외부의 공간을 보여주는 샷으로 롱샷 또는 익스트림 롱샷 이후에 사건이 발생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관객은 실제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는 상관없이 설정샷 이후에 나오는 장소가 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익스트림 롱샷처럼 마스터샷은 어떤 상황의 전체를 보여주면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모든 등장인물이 화면에 잡히는 각도로 똑같은 각도와 화면 크기로 컷 없이 한 번에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화면 안에 여러 시각 요소들을 담을 수 있고 장소의 크기를 강조하는 거대한 시야를 보여주기에 적합합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샷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인물이 화면 안에 있을 경우 장소와 인물들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 인물들이 잘 보이게끔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샷의 크기에 따른 의미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주 쓰이는 영화 용어 탑10 심화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